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좀 할 내용이 많아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제 물류로봇 요 보고서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정리해 드릴 거고,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기업은 내일 해 드릴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산업 얘기 먼저 하고, 조선업종, 반도체, 이번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합병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다 했죠. LS, TNL, 두산테스나, SL, 한솔케미칼, 한세실업, JYP엔터, 파마리서치, HPSP, 하나머티리얼즈, 나스미디어, SFA, 대한약품, 아바텍, 이오테크닉스, PSK,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좀 보고서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물류로봇, 예전에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2차전지 장비 배울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T-로보틱스란 기업. 그 기업이 이제 SK온의 2차전지 물류로봇, 요 AMR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율 이송 로봇이라고 그러죠. 요거 뭐 수주 따냈다. 그 우리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 물류로봇. 물류로봇은 어디에 주로 사용됩니까? 물류창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 산업이 확장되는 건 대체 인력,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 일단은 이 로봇 사업이 좀 확장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은 실제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20%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로봇 수요, 그러니까 과거의 로봇은 위험한 작업을 대체를 했죠. 근데 위험한 작업도 대체하면서 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이 대신을 하면서도 필수 인력들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물류 로봇은 AGV랑 AMR. AGV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그러니까 가이디드, 이미 정해진 루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GV는 길을 딱 정해놓고 그냥 따라간다. 여기만 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여기로만 다녀. 너 인도로만 다녀. 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딱 찍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중간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요.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갑니다. 근데 대신에 장점은 무거운 무게를 운반할 수 있고, 좀 느리긴 하더라도 정확성이 굉장히 높죠. 그 루트대로 그냥 가니까. 주로 물류 유통. AMR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요. 이렇게. 스스로 길을 탐색하고. 그래서 자율주행차랑 또 비슷해요.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무게는 최대 1톤까지니까 AGV가 훨씬 무거운 거 3톤까지 적재 가능하고. 근데 AMR을 왜 채택하느냐? 공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MR은 일단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없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술 격차를 좀 많이 줄였고, 과거에 그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이제 공장을 딱 규격화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무한으로 찍어내는 그런 방식에서는 AGV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맞춤형 생산에는 AMR이 맞죠. 그래서 적정량의 재고 관리도 하고, 그래서 AMR이 지금 현 시대에는 또 떠오르고 있다. 비용 면에서도 AMR이 더 비싸긴 하거든요. 단가가 보시면. 근데 이게 더 유리하대요. 왜냐면 일단 얘는 알아서 지가 경로 수정해서 본인이 가요. 근데 AGV는 한번 투입을 하면 어떤 공장을 만들죠. 바꿀 수가 없어요. 공정을 바꾸고 싶다, 경로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선 단가가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당 단가는 비싸더라도 그런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2차전지에도 적용. T-로보틱스가 SK온에 공급했으니까. 근데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공장 내부에 AMR을 도입했고요. 벤츠, 전장용 부품계 비슷해요. 영국 전기차 기업. 이 기업들 다 자동차 2차전지 그쪽 관련 산업인데 도입했고요. 현대차도 그 엔진 있죠. 엔진을 옛날 컨베이어 벨트에 옮겼는데 지금은 AMR이 또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위아는 24년도 미국 전기차 공장에
요 물류 로봇 공급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선진국 뭐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부족한 노동력 대체, 효율성 이런 것들의 이유로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하겠죠 이쪽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대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중소기업 이거 도입하려면 비싸잖아요. 2천에서 1억까지 드는데 구독형 모델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월 연단위 결제 가능. 그러니까 저 구독을 하면 알아서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로봇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장에. 또 LG CNS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SK 실더스가 티라 로보틱스라 있거든요. 한국에. 이 회사랑 이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요거 하면 로봇 도입 가격이 낮아지겠죠. 시장은 아무튼 계속 커집니다. 구독형 로봇 시장. 그러니까 이제 참 구독형이란 말이 많이 들리지만 로봇 시장까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목할 거는 두 가지 포인트.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할 이력이 있으면 좋다. 이런 거고, M&A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테라다인 덴마크 기업 인수했고, 아마존은 캔버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과 좀 연동이 되는데, 일단 대기업이 전략적 지분 투자한 기업들 좀 보자는 얘기고요. 그게 유진 로봇, 이 유럽의 밀레라는 회사 있죠. 예. 거기 아마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로보티즈는 실제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기업이 납품한 기업, V원텍, T로보틱스, 티라이트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 직접 납품을 해서 수주 레퍼런스를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AMR은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런데 이제 V원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요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해서 AMR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T로보틱스는 한국 기업 최초로 2차 전지 수주를 따냈습니다. 티라유텍은 그 티라봇이라는 이제 AMR 그 로봇을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물류 로봇에 투자해야 되냐? 일단 물류 로봇이 산업용도 있지만 서비스용으로 확장된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 2차 전지 반도체 이쪽 산업으로 점점 확장돼요. 지금 미국에 공장 엄청 짓죠.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배송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비스. 그러니까 저 산업용에서 배송도 해줘요. 어차피 이거 목적이 뭐예요? 자율 이송 로봇. 그러니까 공장에서 하면 밖에서 택배 이송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주 받고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 가능하다. 또 동일한 산업용 협동 로봇과 로봇 부품 대비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봇 부품 회사나 협동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주가가 사실 이쪽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저평가. 이쪽 레인보우나 이런 거 평균적으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236%. 근데 T 로보틱스를 좀 제외하면 물류 로봇은 70%밖에 못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물류 로봇은 요거는 이제 길 따라가는 게 AGV, 지가 알아서 가는 게 AMR. 그 다음에 차이점, 뭐 주행 루트 기능이 있고 상대적으로 느리고 빠르고 가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이제 공장 생산 라인 이렇게 이제 물류 자동 하는 거예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의 물류 로봇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두산 거. 국내 ARMR 기업도 인수합병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T 로보틱스가 모션 디바이스, V원텍이 시스콘. 그러니까 M&A 한 기업들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또 기익 플러스, 여기 차체를 아예 여기 싣고 이동해 버리죠. 이런 거를 알아서 자기가 해요, 그냥. 그리고 로봇 대기업 투자, 유진 로봇은 밀레, 로보티즈는 LG전자, V원텍은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T로보틱스는 SK 온에 공급.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는 지분 투자, 여기는 수주. 요 T로보틱스 요 로봇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배우 시간에 배웠던 건데. 아무튼 커진다 시장. 그런 면에서 물류 로봇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탑픽은 V원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V원텍인데, 어쨌든 V원텍과 우리 공부했던 T로보틱스 이 두 개는 꼭 공부를 정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기업 내용은 제가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요 산업만 먼저 말씀드렸고, 네이버 들어가서 하나증권 그 보고서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그 증권 리서치 있죠. 네이버에도 이제 증권면에 들어가면 리서치 보고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증권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물류 로봇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AMR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선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지금 LNG가 좋다. 누적으로 지금 작년에 피크업 했는데 실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쉐브론 LNG선 건조 프로젝트에서 아마 삼성이 될 것 같고, 모잠비크, 카타르까지 합치면 89척. 엄청나요. 뭐 거의 역대급이에요. 작년 다음이죠, 사실. 성과는 더 올랐고,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아예 도입을 안 할 것 같고, 1억에. 이거는 LNG에는 좋은 거죠. 구조적일 수 있다. 예.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이제 올해 발주된 LNG선의 92%를 수주를 했는데, 여기서 인도도 되고 있죠. 인도라는 게 이제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는 거죠. 예. 중국 업체들한테 수주 기회가 있긴 있었고요. 우리나라 꽉 차 있다 보니까. 아무튼 공급자 우위예요. 그리고 LNG선 인도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실적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 45척의 LNG선을 인도를 하고 내년에 80척, 26년까지는 이어진다. 이게 인도가 이렇게 늘어나야, 인도하는 물량이 늘어나야 이게 실적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잖아요. 22년을 바닥으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선은 야, 왜 너네 수준하는데 돈 못 버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돈 벌지 않을까. 실제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돌아섰고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두 개 회사 합병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 높고요. 키옥시와 웨스턴, 낸드 관련주입니다. 디램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좀 전략적 협업은 하고 있는데, 메모리 업체 간 컨솔리데이션 합종,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돼야 업황이 빨리 돕니다. 이게 왜 합병하냐, 너무 영업 환경이 안 좋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90이고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9% 돈 까먹고 있어요. 너무나 큽니다. 지난해부터 어쨌든 낸드 업체들 감산했지만 업황 반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주요 주주들 베인캐피탈, 엘리엇 이런 데서 더 이상 이제 이거 놔둘 수가 없거든요. 투자 손실 보전도 해야 되겠고. 합병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가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키옥시아가 제조 반도체. 근데 이거 이제 합병해버리면 이거 일본 기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동의할지. 중국이 또 이 반독점 심사받아야 되는데 이거 허용 안 해주면.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회생 가능성을 계속 증명을 할 거래요.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안 하면 망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 일본 정부도 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산 매각 방식을 통하면 또 저런 반독점 심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합병하면 좋아지냐? 실제 좋아졌어요. 옛날에 두 개 기업이 망했잖아요. 2009년 독일 21 LP다.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인 감산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삼성, 근데 이게 또 삼성이 전략이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이 메리츠 김선혜 연구원님은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부터 치킨 게임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한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적자생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치열한데, 예, 삼성전자가 진짜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김선혜 연구원님 의견이신 것 같고, 작년에 감산하라고 하는데도 안 했죠. 안 했어요, 삼성전자는 실제. 예,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합병한다고 안 하면 망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이닉스도 위험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더 치킨깨 고집하다가는 업황 반전 타이밍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기의 목적은 뭐예요? 이 어떤 기업의 퇴출이죠. 합병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달성했잖아요. 만약 이득을. 그럼 삼성은 이제 부담 없이 하반기에 공격적 감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업황의 회복이 빨라지겠죠.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감산은 아마 3분기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분기나 4분기에 또 신제품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최악은 지나간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LS는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키움에서 이제, 왜냐하면 실적 좋은 거는, 그러니까 LX 일렉트릭이 자회사인데 이거 제외하면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고요. M&M이 핵심이잖아요. 이거 구리 관련 기업. LS M&M에서 여기 황산 니켈도 하고 산업금속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쪽 소재들, 여기가 좀 생각보다 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건 좋았어요. 뭐 해상풍력, 전선. 근데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진한 게 좀 더 이어질 거래요. 2분기까지. 그래서 아마 뭐 주가도 많이 올랐겠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은 좀 당분간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다만 장기 보유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M&M 실적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분간 지켜보세요. 네, 뭐 보유는 괜찮은데 신규 투자는 조금 더 하락해야죠.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TNL은 작년에 우리가 여름이었나요? 그때 한참 주가 안 좋았었죠. 작년 총과 그때 이 여드름 패치 우리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참 답답했죠. 당시만 해도. 근데 어느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15% 이상 기대치 상회에 있고 C&D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사가 히어로를 인수했어요. 뭐냐면 이 TNL이 히어로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히어로가 미국에 팔아요. 요 회사가 C&D에 넘어갔으면 C&D의 영업망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C&D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여드름 트리트먼트 제품 시장 내 점유율 끌어올렸고 유통 채널 역시 많이 늘렸다. 유통 채널 늘렸다는 거는 저 뭐죠? 히어로. 예, 히어로가 들어간 이제 입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게 늘어나면 여드름 제품 만드는 TNL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분기 해외 수출 잔고도 많이 늘 것 같고요. 더 영업이익률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34%나 돼요. 근데 펀은 11배니까 매력 있죠. 그래서 체크하실 건 계속 이익률이 좋아지는지 꺾이거나 매출 성장 둔화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TNL은 이제 앞으로 하실 건 지금 뭐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 좀 계속 업데이트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익과 매출이 이렇게 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 히어로 코스메틱 그래서 미국 쪽에 좋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농심도 그랬잖아요. 북미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미국보다. 두산테스나는 신한에서 남궁현 연구원이 목표주가 57,000원 제시했고 1분기 이익 안 좋았다. 근데 모바일이 안 좋으니 AP, CIS 이거 다 모바일에 들어간 반도체 칩이잖아요. 이미지 센서. 좋을 수가 없죠. 좋은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2분기는 개선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장점은 자동차용으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해놨어요. 작년부터.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물론 아직은 모바일 비중이 크니까 모바일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근데 결국 살아나겠죠. 모바일. 이 모바일이 살아야 반도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다올투자증권 유재용 연구원 SL도 기억나시죠? 한참 안 좋았잖아요. 그때 막 어닝 쇼크니 그래가지고 폭락하고 막 어닝 쇼크했네요. 아무튼 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니 어느새 이렇게 또 엄청난 실적을 내버렸어요. 영업이익률이 8.6% 나왔고요. 그랜저 코나 뭐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일렬로 된 뭐 LED 등 같은 것도 많이 달리죠. 단가가 비싸요. 이런 것들 들어가고 또 뭐 현대차만 납품하나요? 아니죠. 쉐보레, GM, 뷰익 이런 데도 납품하고 있고 미국 쪽에 연간 영업이익은 75% 올해 증가할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는 또 정말 좋은 또 LED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도 하거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배터리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이것도 하니까 거의 지금 주가 좀 올라서 약간 밸류 부담은 있지만요. 꾸준히 한번 지켜볼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하반기 좋아질 것 같다. 2분기가 아마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조정 끝나간다. 자회사 테이프엑스도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LNG 가격이 너무 오르면요 과산화수소에 부담이 돼요. 원재료거든요. LNG 가격이 떨어지면 과산화수소 만드는데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점은 호재예요. 그래서 일단 한솔케미칼은 하반기에 좋아지는 방향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실리콘 카바이드 요 SIC 실리콘 응급제 요거 개발 중에 있죠. 요것도 아마 25년부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실적 잘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역대 최고 수준. 작년 1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올해는 감익인데 실제 감익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분기 기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기였잖아요, 사실 의류 쪽에. 그러다 보니까 현지 법인 조직 효율화 해가지고 원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저게 일회성인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용 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 점은 높이 설만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은 원래 5에서 6%인데 요게 거의 한 8%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8%까지 나왔죠. 어쨌든 보통 5, 6%인데. 그리고 수주 성장률은 아직은 부진한데 3분기부터는 좀 전환되지 않을까, 플러스로. 그래서 과잉 재고가 워낙 많았죠. 뭐 갭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지금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세실업도 지금 뭐 엄청 좋습니다는 아니에요. 여전히 여파 안 좋지만 하반기에 재고가 감소하고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거기다가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으로 비용 조절을 했어요. 이거는 좀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수주 증가율이고요. 대만 기업은 이렇게 올랐는데 못 갔죠.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고, 여기 보면 뭐 갭이나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고 16,000원, 17,000원 정도가 좀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JYP는 KB증권의 이선화 류은혜 연구원이 목표주가 12만원으로 올렸고요. A2K 프로젝트, 미국 걸그룹 이름입니다. 아메리카 투 코리아. 5월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서바이벌 형태예요. 그 오디션 봐가지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화된 기업의 역량임을 입증해 줄 것이다. 왜냐면 그동안 특정 아티스트, BTS나 뭐 트와이스에 의존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체계를 갖춰서 역량을 뽐내주고 있다. 또 스트레이키즈, 엠믹스가 성장을 했고 연내 A2K도 데뷔할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19% 증가했고 북미에서 트와이스나 엠믹스 앨범이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2분기는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하는데 세븐틴이 455만 장 초동 판매했거든요. 이걸 넘을지도 한번. 둘이 좀 약간 이쪽이 둘이 경쟁 관계로 알고 있어요. 경쟁 맞나요? 근데 제가 정확히 아무튼 4세대 아이돌 중에 1위고 스트레이키즈가 11일 동안 20만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JYP 엔터 너무 좋은 게 걱정입니다.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아무튼 지금은 밸류는 비싸요. 30배 넘었으니까 밸류 부담은 좀 감안하셔서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이제 리쥬란 힐러죠. 여기 주름 해주는 뭐 화장품도 만들고 실적이 정말 또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7%고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됐고 또 면세점의 수요도 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있거든요. 리쥬란 코스메틱 요거. 요게 이제 리쥬란 시술, 원래 시술 받아야 되거든요. 그 환자들의 사후 관리 니즈로 인해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만약에 리쥬란 요거를 시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화장품은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소모품 파니까 실적엔 긍정적이겠죠. 장기간. HPSP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요새 안 좋은데 4분기 이연됐던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근데 이거 일회성 제외해도 실적은 잘 나온 거죠. 2분기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견조한 수요가 아마 지속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장비는 하이K 유전막, 우리 배워봤죠. 하이K 증착물질, 실리콘 이제 계면 특성. 저 하이K 이제 증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웨이퍼가 약간 이제 그 결함이 좀 생기죠. 그런 거 이제 치유하는 장비를 만들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수소, 고압 수소 해가지고 그만큼 품질이 좋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는 유일한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아직은 독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마테리얼즈는 좀 실적은 안 좋았고요. SI 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주력이죠. 이쪽이 주력은 아닌데 핵심은 SiC 링이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 요거는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는 좀 감소할 거라고 좀 하고 있는데 역시 그 2분기가 뭐 대령 업체들도 대부분 좀 바닥으로 많이 점치고 있어서 여기도 좀 비슷한 의견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하나마테리얼즈의 시각 이 부품이죠. 링, SIC 링 이거 계속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단수는 올라가고 미세 공정하고 시각 환경이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실적보다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4만 원 이하부터는 3만 7천 원이 무릎이에요. 밸류에이션 3만 7천 원이 제일 좋은 가격이고 이번에 4만 원 깼었죠. 4만 원 이하부터는 조금씩 분할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유전체 시각 우리가 배워봤지만 거기에 또 SIC 링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시장이 커진다면 수혜가 예상됩니다. 나스미디어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광고가 너무 안 좋아요. 디지털 광고가 타격이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업인 모바일 플랫폼은 안정적인데 근데 이것도 모바일 플랫폼 사업 하려면 또 비용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시간이 좀 해결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당장은 좀 어려운 게 광고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IPTV 매출도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부정적이지만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광고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뭐 SBS 이런 기업들 주가가 안 좋은 건 대부분 광고 때문이죠. 근데 그게 좀 바닥을 좀 찍었다는 신호들이 조금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스미디어는 좀 그 광고 매출 급감에 따른 좀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FA는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사실은 근데 자회사 SFA 반도체를 제어해야 돼요. 이건 반도체를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거 제어하면 삼성증권 예상치 7%로 오히려 상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회사 부진이 실적 부진의 이유냐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그게 이제 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자회사가 좀 부진한 게 실적 부진의 이유예요. 근데 2차 전지가 핵심이죠. 2차 전지 장비하잖아요. 사상 최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역대급입니다. 1분기 말에 1.3조 신규 수주도 많고 2차 전지 부분이 55%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국 자회사 중에 CIS 인수했거든요. 이게 2분기부터 이제 잡힙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좀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A도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실적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일단 이 SFA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고 또 우리가 봤지만 이 회사 같은 2차전지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죠. 이거 주가도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대한약품은 저희 당사의 정우시 연구원님이 아마 대한약품 기억하시겠지만 이윤우 회장님이니까 아주 계속 사죠. 내부자매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4만 원 유지했고 근데 실적이 좋더라고. 이렇게 숫자까지 맞아 떨어지면 더 좋죠. 영업이익률도 19.5에다가 19년 이제 20년, 21년은 부진했는데 22년부터 회복,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그래서 매출 성장이 21년 2분기부터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기초 수익제 가격 상승은 좀 없었나 봐요. 근데 실적 개선은 모두 공급 증가, 수량 요인이다. 그 수량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가격 인상이 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늘게 되겠죠,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또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이익률이 퍼 5.9배, 수년금 890억, 재무 안정성도 우위에 있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이 사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고 현금 많고 이익도 잘 나는데 주가는 안 가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아바텍은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1분기 MLCC 호조, 이스라엘 태양광 인버터 업체양 매출액이 분기에 온게 반영하면, 그러니까 MLCC는 좋았는데 여기도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개발비보다. 어쩔 수 없고, 근데 디스플레이가 안 좋아요. 매출액이 45%, LCD 물량 감소, 코팅 매출.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건 게
아이패드에 이제 OLED 탑재되니까 그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참고로 이 아바텍 같은 경우는 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쪽이 좀 대부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4분기 흑자전환 할 것 같고 24년에는 29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북미 고객사 아이패드 그 OLED 이쪽 시가 코팅이 본격화되면서 4월 발표한 MLCC 신규 라인 투자, 그러니까 MLCC 사업을 하거든요. 태양광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하겠죠. 이 부분도 일단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까지 실적은 좀 부진할 것 같고, 그러나 구조적 성장이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PER 9.4배, PBR 1.1배니까 주가가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올해 기준으로 허리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5,000원 정도니까 이 이하에선 좀 괜찮은 자리 아닌가. 단 시간이 걸립니다. 디스플레이가 이게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특히 MLCC 증설 후에 수주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어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감산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오도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지금 뭐 반도체가 좋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회복됐을 때 좋아지는지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제 그런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K도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장비주들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HPSP는 좋았는데, 예, 그래서 낸드 투자 특수하고, 낸드 이제 싸울 때 지지대 역할하는 게 뉴 하드마스커죠. 이렇게 막 올리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나중에 저거 제거해주는 장비가 있어야죠. 예. 그리고 국내 메모리 고객사 장비 입고가 일부 지연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성장 공정이 베베르치, 이 웨이퍼 끝이 약간 이제 뭐 휘어졌다 그러나요? 그걸 좀 다듬어주는 그 장비로 알려져 있고, PR 스트립 장비,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 감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장비죠. 근데 과거에 동사의 PR 스트립 장비는 제가 생각으로 아마 인텔 같아요. 인텔 그의 보안 투자용으로 아마 사용됐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신규 투자용으로, 이거 레벨이 다르죠. 약간 이제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신규 투자용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올해 PBR 1.32배로 무릎 이하의 밸류라서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메모리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게 좀 관건이다 라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맞나요? 이거 오늘 할게. 아무튼 세아제강은 유진 투자에서 목표 주가 205,000원, 정말 깜짝 실적을 또 냈고, 1분기에 홍수 피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1분기에 정상화됐고,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관광 가격이 좀 소폭 떨어지고 있고, 수입제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워낙 좋았는데 이게 좀 정상화되면서 2분기는 조금 다운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량 이연 효과, 이제 물량을 당겨온 거죠. 그리고 북미 리그 원유 수출하는 기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하락을 하면 원유 수출을 많이 해야 사실은 이 세아제강도 좋아지죠.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 부분이고, 해상풍력용 제품에도 지금 납품하고, 해상풍력 그 이렇게 재킷이라고 지지대 있어요. 이렇게 철로 된, 거기 여기 두 번째 밴더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 여기 프랑스 쪽 하부 구조물 있죠. 강관,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강관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 실제 이제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확보에는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의 파란색 줄이 유정관 수입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입 물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프랑스 해상풍력 단지래요. 주가는 아무튼 뭐 엄청 비쌉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쌉니다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세아제강은 세아제강은 싸다고 봐야죠. 세아제강은 싸죠. 싼 건 맞아요. 그 명백한 팩트죠. 아주 쌉니다.
주가가 좀 싼 편이고 PER 200은 뭡니까? 그리고 그 세아제강 지주는 더 심하죠. 근데 둘 다 또 해상풍력 사업도 하니까 저평가 매력도 있으니까 좀 시장은 계속 의심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보유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고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제 어제 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이렇게 나머지 TNL부터 한세실업, 대창단조, 월덱스, 한국단자, 세아제강지주, 영업무역, 에로티베큐움, 에로도 잘 나왔더라고요. HB테크, 세보MEC, 아이패밀리 SC, 또 세코닉스, 성우하이텍, 오뚜기, JYP엔터, 대한약품, 농심, 다운시스도 이게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라이브 시간에 말씀해드리면 그때도 상담해드리면 너무 적자가 크다. 좀 걱정은 된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거 왜 올려드렸냐면 이걸 뭐 이제부터는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드디어 흑자전환해서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흑자전환 했습니다. 예, 돈 벌어야죠. 돈을 회사가 벌어야 주가가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영업무역홀딩스 오늘 빙그레 좋았고요. 어제 실적 잘 나왔고 PSK홀딩스, SL, HPSP, THN, 파마리서치, 진성TNC, SK오션플랜트, 솔브레인홀딩스, 엔캠, 풀무원, 대동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5월 15일 날 이제 그 어제 나온 공시죠. 그거는 로딩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로딩은 하긴 했는데 APS 아시죠? 여기 이분도 계속 사시는 분, 그 정기로 대표님, 대한약품 그 이윤우 회장님이신가 그분하고 이제 비슷하게 APS도 꾸준히 사고 계시죠. 3억이나 샀더라고요. 삼성전기도 예, 여기 사장님이 2.8억 샀고요. SK도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공시는 내부자는요 다 금액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 있어요. 이게 억 단위로 사면.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그 시장 좀 빨리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끝났어요. 장중에 결국 하락한 거랑 비슷한 거죠.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코스닥도 오르긴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식시장은 조금 출발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샀지만 기관하고 개인이 팔았고, 코스닥은 정반대로 개인들만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전기전자 아마 반도체 위주로 산 것 같고, 기관은 완전 반대로 또 팔아버렸고요. 오늘 섹터로는 비료나 사료 쪽인데 아마 이쪽이 곡물가만 오른다는 얘기가 자꾸 있다 보니까 강했던 것 같고, 엔터주의 날이었죠. 오늘 뭐 JYP가요 그냥 미친 실적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내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 업체들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근데 LS는 아까 설명드렸죠. 왜 빠지는지 좀 이해는 되시죠? 실적에 대한 좀 LS M&M에 대한 실망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프, 폴더블폰 오늘 폴더블폰 좋았네요. KH바텍이 그죠? 한참 또 오르다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에 아마 나올 거예요. 폴더블폰. 근데 중화권 얘기도 나오고 또 구글은 이미 폴더블폰 이제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닌가. 참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7월이 그 스케줄이 이제 확정되는 날이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다 좋았어요. 폴더블폰 관련주가 KH만 간 게 아니라 파인앱텍도 같이 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오늘 좋았죠. 음식료는 농심 효과로 오늘 많이 갔고요. 실적 좋은 기업. 그리고 IT는 오늘 하이닉스가 거의 독보적이었고요. 그리고 해운주도 좀 올라갔네요. 아, 해운주는 뭐 KSS만 갔군요. 그리고 뭐 큰 특징 없고, 오늘 로봇주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그죠? 로봇주는 좀 많이 빠졌고, 자동차가 오늘 특히 안 좋았어요.
자동차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또 통신주는 오늘 뭐 KT가 조금 일부 리스크가 있어서 빠졌던 것 같고, 인터넷주들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챗 GPT, 뭐 IT, 건강기능식품, 5G, 건설주, 뭐 편의점, 여행, 리오프닝주들도 좀 안 좋았고, 오늘 좀 부진한 기업들이 사실 많았어요. 조선도 좀 빠졌고, 풍력도 오늘 조금 일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항공주, 카메라 모델 이쪽도 오르는 기업은 있었지만 좀 빠지는 기업은 또 빠졌고요. 우주항공,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가 그래도 어제는 급락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되돌리는 급등이 나왔고, 반면에 금양은 좀 많이 빠졌네요. 금양, 상신 EDP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그 타이어는 어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뭔 일이죠? 아니 저는 제가 뉴스를 본 게 없는데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에? 아니 주가가 그냥 갑자기 아니,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아침부터 밀어버렸군요. 근데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는데 저게 16%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금타도 한번 요건 또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게 하루 만에 급락할 그런 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일부 재료주는 조금 안 좋아. 하나 마이크론 좋았고, 다만 일부 기업들은 오늘 조금 또 빠지는 기업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렇고, 오늘 좀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좋았지만 자동차가 오늘 너무 안 좋았고요. 한전이 연속해서 빠져버렸고, 전기요금 더 올릴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통신주 조금 안 좋았고, 아까 무슨 뭐 KT는 압수수색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게 좀 투자 심리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약간 빠졌고,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가 오늘 정말 유독 안 좋았고, 엔터주 급등했고, LS도 약간 실망에 대한 실망 같아요. 약간. 그리고 대한전선주 좋았고, 로봇주는 쉬었습니다. SL 15%. 그죠? SL 기억나시죠? 작년에. 여기였어요, 그때. 이때 어닝 쇼크 나왔어요. 이때 3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3분기.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어렵죠. 주식 투자 그래서 방향성을 보고 하는 건데, 한 분기 안 좋아졌다고 참 이거 팔기도 참 어려운 게 이제 저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건 또 잘 됐을 때 얘기고, 한 1년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은 회복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엔터 위메이도 좋았고요. 타이어는 안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파마리서치도 오늘 좋았네요, 실적. 자, 이제 아무튼 이제 다 한번 정리해드렸고, 짧은 시간 안에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좀 고생하셨고, 내일은 이제 라이브인데, 라이브 시간에도 내일은 제가 끝나고 그 라이브 끝나고 바로 SBS 좀 하나 녹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마 11시까지는 하는데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려주시잖아요, 저기 커뮤니티에. 그거 다 못하더라도 좀 이해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실적 시즌도 끝났고, 이제는 또 이 리포트는 아까 물류로봇도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뭐가 또 구조적 성장할지 한번 잘 고민하시고, 그리고 아까 조선주도 나쁘지 않고 반도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업종 다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더라도 그런 고민들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